이제 7단은 별입니다. 별 내용 잘 보시고. 내용 정리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별은, 일단 거리하고 밝기 등급이 주 포인트고요. 뒤에서 이제 우주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요 천체에 관한 그 용어 정리부터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 두고 가셔야 돼요. 시차가라는 게 있는데,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두 관측 지점의 물체가 이루는 각.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얘가 요걸 기점으로 봤을 때 요렇게 보일 거고요.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위치에 따라서 한 가지 물체를 봤을 때 요러한 각도 차이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시차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의 물체를 관측할 때 멀리 있는 배경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 이걸 우리가 시차라고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시차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는 커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걸로 보면 광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광각이란 말 있죠? 광각은 이 벌어지는 각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광각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게 시차가 넓어졌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이 거리,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광각, 시차는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거 보시면 그거 갖다가 나온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실험 문제. 보시면 색종이를 동그라미 7개를 만든 후 칠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놨다. 됐고요. 연필을 든 판을 펼쳐서 한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뜬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감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번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연필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쪽 눈을 감았다 그러면 이렇게 나갈 거고 내가 이쪽 눈을 감았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갈 거고. 됐죠? 그 보이는 숫자가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이게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팔을 폈을 때하고 굽혔을 때입니다. 오른쪽 눈을 보면 3번이고요. 왼쪽 눈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해당의 차이가 2가 난다는 얘기죠. 팔을 굽혔어요. 가까이 봤어요. 그랬을 때 얘가 2가 보이고 얘가 6이 보이는데 그럼 얘는 4가 되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른쪽 왼쪽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숫자가 달리 나타난다. 시체 발생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팔을 굽혔다 먼다는 경우는 연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크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시차와의 관계는 반비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차를 이용하면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시차를 이용하면 물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이제 봅시다. 연주 시차의 개념이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들 지구 자전공전 했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6개월 간격으로 찍었던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시차의 절반, 이걸 연주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연주 시차라는 말은 지구 공전의 증거죠. 지구가 공전하지 않으면 연주시차는 안 생깁니다. 여기 써있구나.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 공전이 하기 때문이죠. 얘네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차이가 생긴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각도를 시차라고 하는 거고요. 요 각도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이십니까? 직각 삼각형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 여기 알죠? 그죠?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구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주시차 각도를 알죠?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을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별까지 거리를 구한 거예요. 물론 수식적으로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무슨 말인지 너네 수학에서 배웠을 거 아닙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을 알면, 마주보는 각을 알면 이 삼각형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주시차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연주시차 단위 보세요. 이거 낚이면 안 돼. 연주시차 단위는 땡땡초입니다. 이걸 초라고 읽어요. 도, 분, 초 이렇게 나가거든요. 각 도, 분, 초 이렇게 나갑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6개월 후의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연주시차라고 하는 건 이 각도의 절반이다.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봐. 1도는 60분 3600초. 보이십니까? 도분초예요. 시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 단위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 갖다가 어떻게 거리를 구합니까? 이제 이걸 비교해 봐야죠.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하려고 여러분 온 거예요. 자,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주시차라는 걸 배운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에서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작다. 당연한 거죠? 이거 반비례하니까요. 그 다음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한다. 이건 정의야. 이건 정의야. 외워야 됩니다. 이건 정의야. 됐습니까?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밑에 안 나왔나?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천체 단위인데 천체 단위에서 여러분 나온 게 지금 1파섹이에요. 이거 1pc는 파섹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연주시차가 1초일 때 1초일 때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1, ly. 이게 뭐냐 하면 광년이에요. 광년입니다. 라이트 이어. 그래서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예요. 자, 상식적으로 빛의 속도는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죠? 그래서 광년이라고 하는 거의 관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파섹은 약 3.26 광년이에요. 알아두시고요. 계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섹, 15승이구나. 15승 킬로미터. 됐죠? 자, 요 밑에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3.16 광년이 1파섹과 같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잘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연주시차가 또 어떻게 거리를 구하니? 아까 얘기했죠? 거리는 연주시차의 반비례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연주시차는 거리분의 1. 됐습니까? 저렇게 정리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대체로 10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까지만 구할 수 있다. 즉, 이 파섹은요, 연주시차가 너무 멀어버리면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100파섹 이내의 거리, 즉 가까운 애만 측정할 수 있고요. 얘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별까지 거리에서 가장 작은 가까이 있는 애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연주시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겠지만 이거는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비티의 등급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구하는 거랑 이거보다 먼 별은 어떻게 구하냐? 그 별은 등급으로 가지고 이제 구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별의 밝기 등급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얘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별이 있고 여기 또 별이 있고 별이 있죠. 보이시죠? 그럼 얘하고 거리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새끼의 연주시차 당연히 절반이겠고 이 새끼의 연주시차 당연히 절반일 겁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 새끼들의 연주시차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A가 큽니다. 됐어요? 무슨 말이지? A가 크겠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크죠? 멀면 작죠? 충분히 여러분이 더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작은 새끼가 더 멀리 있는 거고 연주시차가 큰 새끼가 더 나한테 가까이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100파셋 이내에 가까운 별들만 측정 가능하다. 됐습니까? 단위 주지 마시고 이거 계산 문제 100% 나오니까 정리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별의 밝기로 갑니다. 별의 밝기. 별의 밝기도 여러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밝기와 등급에 대한 문제도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별이 방출하는 빛의 양입니다. 방출하는 빛의 양은 여러분 여기 단서 달아놨죠? 별까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에 빛의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입니다. 이거랑 그 다음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일단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을 때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새끼일수록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오죠? 자, 이 밝기는요, 여러분, 밝기는 거리에 따라서 봤을 때 밝기는 면적 단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밝기는 면적 단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별까지의 거리가 2배, 3배 멀어지면 별빛을 받는 면적이 제곱배로 늘어납니다. 면적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빛이 나왔을 때 거리에 따라서 면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거야. 야, 후레쉬를 수직으로 세워봐. 그럼 거기 안에가 되게 밝지. 근데 이걸 약간 눕혀봐. 그럼 면적은 넓어진 대신에 이 면적당 밝기는 약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됐습니까? 같은 밝기의 별인데 거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면적당 밝기 변화가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거리가 2배, 3배 됐을 경우에 별빛의 양은 제곱배에 반비례한다고요.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뭐냐고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밝기배가 줄어듭니다. 멀어질수록. 됐습니까? 이거 몇 배 하는 문제 나와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알겠죠?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배만큼에 반비례한다. 됐습니까?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 됐죠?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정리 잘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실험이 무슨 얘기냐면 방출하는 빛의 양이 서로 같은,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조건 잘 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까 했지. 빛의 양이 같으면 손정된 두 개가 서로 각각 수직으로 비쳤을 때 종이판에 비친 밝기를 비교했다. 됐죠? 요거랑. 그 다음 같은 손정된 두 개를 같은 거리와 서로 다른 거리의 수직으로 비쳤을 때 밝기를 비교했다. 그래서 1번을 보셨을 때 밝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방출하는 빛의 양이다. 그러니까 가에서는 손정등의 빛의 밝기가 서로 같으니까 같은 거고 나에서는 빛의 밝기가 얘가 더 밝으니까 밝은 거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밝기에 영향을 주는 거리가 있잖아요. 다와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밝기가 서로 같은데 라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가까이 있는 새끼가 더 밝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의 영향인지 실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 두 개 비교하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실험적 해석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의 밝기 표시라고 돼 있죠? 이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들이 계산들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밝기 등급 계산하는 게. 자, 보시면 별의 밝기 등급을 표시할 때 등급으로 표시한답니다. 이게 등급과 등성을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등급은 세분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0.6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밝기가 다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대표하는 새끼, 이걸 등성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서 얘는 1등성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등급의 별들을 그냥 1등성이다 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급은 하나하나의 별의 밝기를 세분화시킨 거고, 등성은 대표야, 대표. 대표값. 됐습니까? 요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등급을 가져갈 거니까 등성에서 쫄지 마시고요. 등급은 이제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입니다. 그냥 외워! 이건 뭐 이유가 없어. 누가 정했다? 히파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등급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게 밝은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 마이너스 등급이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은 7, 8, 9다. 됐지?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별의 밝기가 각 등급 사이의 경우 소수점을 이용해서 별의 등급을 표시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0.5, 0.4 이거 다 가능하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다 가능하다고요. 됐어요? 할 수 있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다. 0.5, 0.6 가능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계산에 필요한 문제가 나오죠. 등급차에 따른 밝기배다 나왔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한 등급 간의 밝기배는 2.5배. 그러니까 밝기배 어떻게 쓴다? 밝기배는 2.5의 등급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자, 한 등급 차가 났어. 그럼 2.5배지.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다. 언제 계산하고 앉았을 거야. 두 등급 차야. 2.5의 제곱이야. 그래서 어떤 책에는 약 6.3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요. 어떤 책에는 6.4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교과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교과서 확인하세요. 약이야, 약. 여기는 약 2.5의 제곱이니까. 그럼 3등급 차이 났어. 2.5의 3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약 몇 배 차이 납니까? 16배 정도 차이 나죠. 2.5의 4승이야. 4등급 차이 났습니다. 2.5의 4승이면 얼마냐? 40배 차이 납니다. 2.5의 5등급 차이다. 그럼 100배 차이 납니다. 이 등급차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몇 등급인지 찾아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다. 밝기차의 배는 2.5의 등급차고요. 이 등급차를 구했다면, 밝아졌다면 빼줘야 되는 거고요. 어두워졌다면 더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밝기차를 통해서 등급차를 구했다면 이 등급차로 인해서 얘가 더 밝아졌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숫자를 빼주시는 거고요. 어두워졌다 하면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등급 별인 별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봐봐. 요거 갖다가 하나 해석을 해도 테니까 1등급과 6등급의 차이니까 2.5의 5승만큼 차이 나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100배 차이의 밝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됐지? 그러면 1등급이 밝은 거야? 6등급이 밝은 거야? 1등급이 밝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역으로 나왔다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100배 밝은 별, 6등성보다 100배 밝은 별을 찾아라 이러면 100배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2.5의 5등급 차이 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6등급보다 100배 밝으려면 숫자가 작아야 되니까 등급차만큼 빼줘야 되니까 1등급이 나오는 거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됐어? 이 개념만 알면 문제는 안 틀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개념만 알면 문제 안 틀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나와 있죠? 이것도 잘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잘 해두시고요. 어떻게 봤을 때 이 등급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죠. 이 얘기인 거예요.
등급과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등급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 아까 얘기했지. 파섹을 연주 시차를 가지고 구한 거는 108색의 아주 짧은 거리에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긴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싶으려면 등급을 가지고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 즉 일단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눈깔로 봤을 때의 밝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별을 봤었을 때 별이 가깝고 먼 거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지구에서 눈깔로 봤는데 얘가 얼마나 밝으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작을수록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아까 얘기했지. 등급은 무조건 작을수록 밝게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절대 등급은 뭐냐? 요게 붙었어요. 단서가 모든 별을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의 밝기 등급. 즉 거리를 같다고 해놨을 때의 밝기 등급. 그러니까 얘는 별의 실제 등급이라고도 불러요. 실제 밝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등급은 작을수록 밝게 보입니다. 할 수 있겠죠? 지구로부터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같겠지. 같을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해준 거 나왔죠? 10파섹 0.1초 연주시차. 그랬을 때 광년으로 바꾸면 32.6광년. 됐죠? 하실 수 있죠? 됐죠? 아까 1파섹이 3.26광년이니까. 됐죠? 10파섹은 32.6광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광년 거리 단위예요.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 자, 그럼 거리가 뭔지 가까운지 이제 판단해 봅시다. 자, 이제 보세요.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상식적 생각이야. 상식적 생각. 봐봐. 지구가 여기 있고 별 A가 여기 있고 별 B가 지금 여기 있고 별 C가 여기 있어. 실제 여기야. 됐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B부터 먼저 보자고요. B는 이 새끼가 10파섹, 즉 절대 등급 기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의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과 같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10파섹이 있는 별이지. 됐습니까? 졸라 쉽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있던 게 멀어졌어요. 그럼 밝아져? 어두워져? 어두워지지? 어두워져요. 그럼 겉보기 등급은 겉보기 등급은 어두워지고 절대 등급은 원래 밝은 거니까 밝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얘를 이동시키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멀리 있던 새끼를 가까이 놓으면 얘는 겉보기 등급이 증가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겉보기 등급이 밝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밝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크게 된다 이거예요. 개념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거리지수라고 해요. 이 거리지수는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입니다. 이거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겉절이 이렇게 외워요. 거리지수 겉절이 됐습니까?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거리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 여러분 로그 값인데 중학교 때 이 말은 안 나오니까 이건 빼버리고 어찌됐든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이 새끼가 0이다. 그러면 100파섹이에요. 됐습니까? 겉절이가 0보다 크다. 그러면 10파섹 밖에 있는 거야. 겉절이가 0보다 작다. 그러면 10파섹 안에 있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겉절이 갖다 떼진다 그랬어요. 이 말이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겉절이가 0이다. 그러면 얘는 10파섹이고요. 겉절이가 0보다 크다. 10파섹 밖에 있고요. 겉절이가 0보다 작다. 그러면 10파섹 안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로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됐죠? 이걸 거리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비교하는 문제는 꼭 머릿속 안에 갖고 가셔야 돼요.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별의 색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만 나옵니다. 별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겉보기 등급 뭐 이런 것들 총 정리했을 때 얘네들은 딱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색깔만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색깔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별의 색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색이에요. 표면 온도, 중심 온도가 아니라. 알겠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이거는 에너지 측면인데 여러분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얘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지금 예,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줄 거예요. 베텔게우스는 붉은색이고 리겔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줬을 때 누가 더 밝은 별이냐? 누가 더 온도가 높냐? 리겔의 온도가 훨씬 더 높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붉은색보다 파란색 계열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러한 표를 만드는 거죠. 이걸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아닌데 외우면 좋지만 요새 중학교 책은 다 주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청색, 푸른색 계열이죠? 여기 붉은색 나와 있죠? 요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청색적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요. 적색적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전 같으면 이거 다 외웠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로 나오는 게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태양은 붉은색 계열이니까 온도가 낮은 편이에요, 여러분.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리겔 나왔죠? 이것도 잘 나오는 경우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견우성, 직녀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베텔게우스 나와 있죠? 요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그냥 언급만 되는 편이기 때문에 북극성도 하나 받으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시되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 때마다 얘가 새롭게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얘가 내용이 늘어날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그래서 표면 온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좀 머릿속 안에 넣어 두셔야 되는 얘기고요. 여기 표면 온도 비교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세요. 표면 온도 비교되어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알데바란, 스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세 개 다 다른 이유는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지금 알데바란은 주황색, 스피카는 청백색, 카펠라는 황색이니까 당연히 표면 온도는 흰색 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흑백 문제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색깔은 이렇게 줄 거니까 색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푸른색 쪽으로 간 게 훨씬 더 표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문제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뒤로 가셨을 때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 차이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건 좀 해석해보고 갑시다.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을 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 이거 자료를 줄 겁니다.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복잡하죠. 아니면 여기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래가지고 여기 뭐 베텔게우스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북극성 데네브 해서 이런 표를 줄 거란 말이에요. 이 표를 해석하시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은 또는 육안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또는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은 겉보기 등급 가장 작은 거 고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밝기가 가장 밝은 별 또는 10파섹에 위치할 때 가장 밝은 별 됐어요? 이러면 절대 등급 비교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걸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겉절이가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겉절이가 0보다 작은 거 10파섹 부근에 있는 거 겉절이가 0인 거 됐습니까?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거 겉절이가 0보다 큰 거 이거 고르시면 돼요. 물어보는 건 이건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등급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잠깐 지울게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표로 준다고 했을 때 태양 어딨니? 태양 딱 등급이 떨어지는 애새끼는 없네.
비교하려면 딱 떨어지는 게 좋은데. 하여튼 등급차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 대한 비교는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봐봐. 이제 별들을 모아서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됐고. 만약에 같은 밝기에 별 16개를 모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새끼의 밝기 배가 16배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밝기 배의 16배를 이용해서 2.5에 몇 승 되니? 몇 승이야? 이것도 보고 앉았어요. 3승이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별 하나로 표현했을 때 됐어요? 3등급의 별 1개. 한 개의 밝기와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됐어요? 같은 밝기의 별 16개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밝기가 16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6배 차이는 3등급 별 1개의 밝기랑 같은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문제들이 꼬여서. 거리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등급별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돼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실 때 머릿속 안에 꼭 좀 넣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등급 문제는 여러분, 등급 문제하고 거리하고 연주시차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푸시고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밝기배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급과 밝기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운 거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거리서부터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문제 푸실 때 나중에 한번 정리는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이거 거리와 밝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일단 첫 번째 나왔죠. 연주 시차. 연주 시차분의 1이 별까지 거리인데 그냥 거리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죠?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 왔었을 때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거리 있죠. 거리. 거리의 밝기배라고 할게요. 밝기배가 거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밝기배가 바뀌었죠. 그리고 세 번째 밝기배가 또 있죠. 등급으로 비교하는 거. 밝기배가 2.5의 등급 차승이었죠.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급. 등급은 작을수록 밝답니다. 됐죠? 그래서 등급이 뭐가 있었어요? 겉보기가 있었죠? 겉보기는 육안으로 봤었을 때고요. 절대 등급은 10파섹에 위치했을 때의 절대 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밝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봤을 때 내가 겉절이 뭐라 그랬죠?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을 했을 때 얘가 0이다. 그러면 얘는 10파섹에 위치해 있는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러면 10파섹 안쪽이겠죠. 얘가 0보다 크다. 이러면 10파섹 바깥입니다. 밖 이렇게 씁시다. 됐죠? 계산 문제는 이게 다예요. 이거 갖다가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이게 다야. 거리 밝기 이거 중에 여러분이 뭐 갖다 쓰실지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걸 갖다 쓰실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뭘 구하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산 문제 요것만 넘기면 여러분 안 틀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등급 문제는 요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빨리빨리 정리해 보세요. 됐죠?